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4월달 시작하는 날로 이제 또 어떻게 또 시작이 될 것인지 시황과 그 다음에 분석 내용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3월 달에 이어서 4월 달에도 관세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이걸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가 생각보다는 좀 더 많은 상처와 타격이 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경제 성장률 둔화 추이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 오히려 전체적인 나스닥과 S&P 부분을 좀 많이 짓누르는 형태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전에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비트코인과 나스닥 100과 상관관계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도 계속 풀어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그건 이제 ETF에 따른 수급 요청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 프라이스가 노란색 선인데, 이 노란색 선 기반 대비마다 초록색이 수급입니다. 수급이 좋아질 때마다 반응을 곧바로 받아주었던 때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이제 필연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좋아야지만 그래도 선방을 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동향에서도 CX나 거래 빈도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의 거래 빈도 수가 그렇게까지 많이 늘어나지 않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ETF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수급에 있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에 더 위에 있을 거냐 아래에 있을 거냐가 이제 메인 포인트는 ETF 쪽으로 많이 이제 결정이 되어 가고 있는 수순이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비트만 계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전환기와 분위기 패턴을 바꿔주려고 한다고 하면 아크 인베스트와 피델리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수급을 골고루 들어와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좋았던 시기 때에서는, 이렇게 같이 들어왔던 시기 때에서는 웬만하면 밀리지는 않고 어느 정도 선방을 해주었던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추가 관세 품목이 점진적으로 만약에 늘어났었을 경우에는 이거는 뭐 직접적인 크립토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차피 우리가 블록체인 부분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는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버와 컴퓨터가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반도체 부분이죠. 반도체 비용이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추이고,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는 건 크립토 재단의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부분에서 좀 더 블록체인이 확장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반도체가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너무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건 이제 먼 이야기이긴 해도 간접적으로 보았을 때는 반도체 산업군에 따른 관세가 많이 높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크립토 회사들에 따른 부담 요소도 꽤 많이 늘어나겠구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부분에 따른 관세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거래 빈도도 높아지고 활용도도 높아지겠지만, 반면으로 중국에 따른 그런 법인들과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추가적인 비즈니스도 여기에서 크립토의 양대 패턴으로 성장을 했던 중국이다 보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쪽이 좀 위축이 되면 당연히 부연적인 확장 능력도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사이좋게 좀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4월달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4월달에 어느 정도는 좀 결론을 빨리 짚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좀 길어지고 이해관계가 또 틀어진다고 하면 2분기 때까지 연속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가장 안 좋았던 시기, 크립토에 가장 안 좋았던 평균치로 봤을 때 3분기가 제일 안 좋았던 때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2분기 안에 좀 처리할 건 처리하고 합의할 거 합의하고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 뜻대로 될지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네, 이제 국정을 운영하시는 운영자이 분들의 이제 좀 의견이 화합이 되길 전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CFO들도 이제 올해 침체 확률 60%까지 나왔고,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도 모건 스탠리나 JP 모건도 계속 상향 조정을 해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걸로 알 수 있는 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 기업들이 IPO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불경기일 때는 IPO에 따른 공모 자금이 좀 많이 줄겠죠. 그러면 당연히 내가 사업을 했었을 때에 따른 어느 정도 금액 예상 추이가 공모가 들어와야 추가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는데, 비즈니스 자체가 축소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이제 조만간에 뭐 크라켄 거래소 같은 쪽도 IPO를 준비 중인데, 이런 게 좀 공모 자금이 좀 애매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또 그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코인 자금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자금의 총량이 줄어드는 형태이다 보니까 이런 점도 별로 좋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수가 어느 정도는 커버가 돼야 당연히 블록체인 기업들도 좋고, 향후에 블록체인 기업들이 IPO를 하려고 하는 그런 추이도 워낙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제 뗄래 뗄 수 없는 관계도로 형성이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때 1기 때 데자뷰에 따른 시나리오도 좀 보도록 하겠는데, 빅테크의 실적이 좀 둔화되거나 무역 분쟁의 장기간 우려를 했었을 때 이제 대부분 20%대까지 떨어졌던 추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5년도 때도 거의 비슷한 형태에 따른 내용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추가적인 하락과 이제 좀 더 많은 충격을 준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추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태인데, 제발 그렇게까지 조정이 안 나오길 저는 바랄 뿐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너무 안 좋은 이야기만 하면 저도 또 혼나기 때문에 이번에 긍정적인 내용도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공약 사항을 보게 되면 대부분 거의 다 이행을 해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유일하게 저 7번 빨간색 문구 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나마 자본 이득세 폐지 부분이 아직 언급을 안 해주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이제 곧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좀 반등 추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막간을 이용을 해서 이제 추가적인 기타 사항 이야기를 좀 드린다고 하면, 이제 이더리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더리움이 이제 비탈릭이 요즘 하는 행동들을 보게 되면 뭐 이상한 행동들을 본인의 X를 통해 가지고 올리고 있는데요. 이런 점이 이제 투자자들과의 따른 생각의 접점에서 좀 많이 벗어난 행동들을 좀 올리다 보니까 많이 이제 좀 불편해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탈릭의 행동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각인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개발자의 입장과 투자자 입장이 여기서 확실히 상반된다라는 걸 아직은 그걸 인지하지 못했을까?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 그게 좀 헷갈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더리움 쪽은 이제 비탈릭의 힘보다는 이제 이더리움 재단에 있는 역할의 운영자의 패턴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 패턴 위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비탈릭의 영향력은 충분히 있지만, 그래도 저 친구는 생각보다 좀 고지식하고 좀 어찌 보면 말의 신중성을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어그로를 끌어야 밈이 좀 갖는 그런 형태인 트렌드와 또 맞지 않는 형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더리움의 좋은 이야기보다는 객관적인 이야기만 좀 하다 보니 가격에 영향성을 있을 만한 트윗 내용을 기대하기에는 전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토큰 이코노미에 어떻게 수익을 만들고 보상을 할까라고 해서 보게 되면 이제 초기형, 성장형, 성숙형, 단기 이슈형 총 4가지로 이제 분리가 되어져 있는데요.
초기 때는 이제 비즈니스를 좀 잘 못 찾고 그런 형태로 좀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장형 형태로 갔었을 때는 이제 마케팅, 인센티브, 수익 구조를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필요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스스로 수익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참고 역할을 좀 만들어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인센티브 과잉 없이도 유지되는 패턴에 따른 스스로 수익 구조를 좀 만들어냈다라는 게 지금의 크립토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올해 들어서 이제 단기 이슈형 패턴 구분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게 좀 아쉬웠다. 왜냐, 민코인이 어떠한 뭐 로드맵이나 전략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뭐 애매한 포지션에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쪽이 별로 안 오르겠지 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몰리게 되면서 이제 무작정 묻지마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면서 좀 투자 손해도 많이 이루어졌던 시즌이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단기 이슈형 패턴 구간이 나왔던 점은 좀 저도 아쉽다. 그래서 이제 향후 그 다음 시즌에 따른 형태는 아마 바이백 형태로 가격의 보존성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해주는 알트 시장이 좀 열리지 않을까라고 저도 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게, 자, 알트코인이 대부분 솔라나를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어느 정도는 트론도 있겠네요. 나머지 쪽은 대부분 평균 단가만큼 다시 회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승분 다 반납하고 과거에 있는 가격 대비로 대부분 되돌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를 좀 보게 되면 재투자하기가 좀 머뭇거려 버리죠. 왜냐? 내가 어떻게 해서든 투자를 해봤자 어차피 제자리밖에 안 간다.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계속 뭐가 됐든 간에 우상향이 꾸준하게 보여주는 자산이라고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이제 7, 8년 정도 지났으면 아무리 지나가는 강아지도 무엇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딱 분별이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알트코인들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든지 또는 어느 정도에 따른 보상 체계 부분의 범주를 더욱더 확대를 하든지 이를 가야 되는데, 지금의 방식은 보상 범주를 거의 리오드 형태로 해주다 보니까 가격의 방어성이 좀 안 나오거든요. 차라리 바이백을 해서 좀 아니면 소각을 최대한 좀 하는 방향 쪽으로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코인들이 별로 요즘은 보이지 않는다 라는 게 좀 아쉽다. 오히려 이제 그런 체질적으로 좀 전환을 해야 그 다음에 추가적인 자금도 좀 들어오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좀 싫으니까 오히려 리브랜드 쪽으로 좀 요즘은 흘러가는 형태가 다소 아쉽다. 그리고 다시 자금 공모하고 그런 형태로 또 한 번 비즈니스를 또 가져가고 마감하고 리브랜딩하고 이런 형태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형태인데, 그런 방향이 계속 지속이 될까봐 좀 우려스러운 알트코인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내용도 잘 참고를 하시면서 4월달 좀 많이 좀 흔들리는 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요 시기도 잘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고 하면 나쁘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CX에서 답을 찾는 경우는 극히 이제 밈적인 그리고 트렌드 기반에 있는 코인이 아니면 CX에서 먹을 부분은 이제 별로 없다. 오히려 이제 ETF 쪽으로 넘어가든지 CX 비중을 좀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비중을 좀 더 많이 줄이고 오히려 이제 패턴이 ETF 쪽으로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